우리 상가 물건 보다 보면 인기 없는 상가들 많이 보시죠?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상권이라는 것이 영원한 상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권이 죽게 되면 상가의 가치 또한 연식을 막론하고 하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이따금씩 공실이 몰려있는 곳들을 보면서 상가는 역시 하면 안 돼. 위험해. 그리고 한번 공실이 돼서 임대가 붙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채워지네. 어휴, 저 상가 건물 좀 힘들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사실 마음속에는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역시 이 경매 현장에서는 가격으로 바로 반영이 되죠. 원래는 8억에 분양하던 것도 시장이 안 좋아서 아무도 입주하지 않는다면 2억이 돼도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예, 이게 상가의 시장의 단점이자 저는 그 이면 속에 또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 상가들 여러분들 어떻게 낙찰받아서 그럼 요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런 일부러 공실이 많은 쪽의 상가만 찾아가지고 낙찰받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응?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공실이 조금 많이 있는 곳인데 그래서 8억 감정됐던 것도 막 2억이 떨어져도 안 받는데 누군가 낙찰을 그것만 기다리면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걸 낙찰받아서 어떻게 하려고 과연 받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 건물이 아파트가 막 3,000세대, 2,000세대가 막 있어. 근데 그 주변에 상가 건물이에요. 근데 상가는 몇 년째 공실이야. 심지어 1층인데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매로 나와도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유찰되고 낙찰을 받으려고 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창고? 창고로 쓰기에는 그죠? 공유오피스? 아니요, 공유오피스도 옛날 말이지. 지금 힘든 공유오피스가 실제로 차 떼고 포떼면 남지 않는 곳이 워낙에 많습니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 공유오피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실제로는 공유오피스가 만약에 30개를 운영한다 그러면 그 적어도 20몇 개는 22개는 돼야 이게 운영이 되고 좀 남는 게 있는데 현실은 절반도 못 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세요. 무조건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뭐냐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강아지를 케어하는, 수의사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양이. 요즘엔 반려묘, 반려견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강아지를 하나 키우고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아이고, 정말로, 한 번 키워본 사람은 계속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키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계곡에 놀러 갔어요. 강아지하고 같이. 그래서 사람들한테 피해 안 주려고 저쪽 구석에서 이렇게 재밌게 그 강아지 수영도 시키면서 막 재밌게 막 웃으면서 놀았어요. 근데 저쪽 아저씨가 화가 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 노는데 개새끼가 그냥 저쪽에서 그냥 사람이랑 똑같이 놀라고 그런다고 아주 그냥 더럽게 제가 똥오줌을 갈 줄 아냐고 막 화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욱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었어도 나도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까먹은 거예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무슨 얘기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위축이 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쪽 사람이 인적이 드문 곳에 가서 강아지랑 막 이렇게 수영하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 와 그때는 되게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나도 옛날에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바뀐 거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려견 반려묘를 만나잖아요. 이건 그냥 가족이에요. 자식입니다. 진짜로. 네.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안 키워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키워본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수의병원 같은데 그러니까 강아지 진찰하러 가거나 이런 일을 갈 때에도 어때요? 강아지가 딱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이렇게 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부모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안 좋게 했을지 중요하지 않아요. 아닐 가망성이 높지만
이 강아지가 느끼는 감정이 불편해하니까 싫은 거야, 부모로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병원 다시는 안 갑니다. 다른 데 갑니다. 다른 데 갑니다. 이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런 곳들은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 상가의 가치가 저렴한 곳이어도 우리가 그거를 낙찰받아서 그런 걸 만약에 오픈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돈이 되겠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궁금한 게 있을 겁니다. 에이, 이 멘토, 그러면은 내가 수의사들이나 혜택을 보는 거지, 뭐, 내가 그런 거 자격증 어떻게 따가지고 그런 거 어떻게 하냐,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여러분? 맞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죠? 하지만, 그거 말고 비슷한 것들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그 강아지를 이발해주는 분 있잖아요. 똥꼬 이렇게 딱 잘라주고 이렇게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요. 우리 강아지가 따르는 뭐라 그러셔야 되지? 그거 미용사님이라고 하셔야, 제가 잘 모르겠다고 했지,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 좋아하는, 우리 강아지가 좋아하는 쪽으로 내가 운전해서라도 10분이 걸리든 30분이 걸리든 글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 찾아와야지, 찾아오면서까지 이용하는 이런 산업은 그런 거를 낙찰받아서 여러분들이 운영한다 해도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는 뭐 대단한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손톱도 막 이제 이렇게 막 손도 좀 뜯기고 좀 약간 뭐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죠. 할킹도 당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뭐 노력하면서 이제 배우긴 하셔야겠죠. 그러나 그건 어떤 전문 학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입지가 좋은 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입지가 안 좋은 걸로 요렇게 유리하면 요런 것도 돈이 되는구나. 내가 만약에 월세를 받는다면 100만 원밖에 그런 상가는요, 낙찰을 받아도 사실 월세 100만 원 받기도 어려워요. 한 60만 원 받아도 다행일걸요? 자, 그러면 60만 원 그렇게 받아서 뭐 이자 내고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걸 장사해서 한 달에 500만 원 벌면 되는 거잖아요. 한 달에 700만 원 아니면 400만 원이라도 벌면 되는 거잖아요. 월세보다는 훨씬 더 낫겠죠. 그리고 내 건물에서 내가 장사하는 건데요. 얼마나 행복하고 합리적인 선택입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길이 있다는 건 또 모르셨죠? 그리고요,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에 역 근처에 있는 상가인데도 평수도 넓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임차를 못 맞춰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대형 상가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간판으로 휩싸여 있어서 겉으로 볼 때는 공실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간판으로만 생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보통 이제 그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접고 나갈 때 간판은 그냥 놔두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주인 입장에서도 건물주 입장에서도 어차피 저 간판 다시 설치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돈 많이 드는 거 알아요. 근데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천갈이라 그래서 그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가망성이 적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간판이 안에는 공실이지만 간판은 그대로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보고 꼭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조언도 하나 드리고 싶고, 자, 그런 대형 상가들 공실이에요. 아무리 조사해도 임차 맞추는 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요, 심지어 지하철 역사 근처에 있는데도 공실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떤 요리법이 있을까요? 자, 바로 생각보다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원룸텔, 고시텔을 추천하고 싶어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수요는 많지만 역 근처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이 있잖아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가끔 한두 개는 몰라도 장기방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지금 예약을 걸어두어야 3개월 후에 나오는 방에 입실할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는 것들도 있어요. 조사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시장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 공실상가 인기가 없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던 상가인데, 그래서 그런 상가들은 어차피 당연히 월세를 놓아봤자 이자 내고도 내가 남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유찰이 되는 상황일 건데, 그냥 그런 월세 소득용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이걸로 내가 비즈니스를 하자 이거죠.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모든 그런 큰 공실상가에 다 그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건축 설계 사무소에 문의하셔서 그런 용도 변경이라든지 그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은 확인은 받으시고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근생 용도에 따라서 그 지역의 어떤 상황, 여건, 환경에 따라서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원룸텔 고시텔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 뭐를 통과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소방과 관련된 것을 먼저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게 통과가 돼야 구청에서 OK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점검하는 것들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복도가 존재하게 된다면 당연히 복도가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원룸 방이 칸칸이마다 있을 거기 때문에 복도가 존재하겠죠. 그 복도에 대한 규격은 1.5m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원룸텔 고시텔에서 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소방이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6명이 이제 사상을 입게 됐습니다. 그때 이후에 이거와 관련된 소방 규정도 굉장히 강화가 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스프링쿨러가 각 방에 모두가 비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복도에는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럼 그걸 구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러분들이 미리 조사하고 그 물건을 요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고시텔이나 원룸텔이 있는 곳들은요, 무조건 계단이 2군데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원래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고요. 하나는 비상구가 되겠죠. 이 양쪽이 됐든 편중이 되든 상관없이 어쨌든 2개의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외벽을 통해서 철제로 계단을 비상구 계단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인허가를 득을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쨌든 만약에 그 건물에 계단이 이쪽에도 있고 저쪽에도 있다면 일단 이런 내용에는 부합한 조건을 갖춘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이해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요, 각 방 안에는요, 그냥 대충 어떤 자재로 이렇게 막 꾸미면 안 되고 불연 소재와로 관련된 것들로 내부 마감을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석고보드 아시죠? 이게 불연 소재예요. 그런 걸 대고서 거기 겉에다가는 벽지도 일반 벽지가 아니고 이렇게 불연 소재로 이루어진 벽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마감하지 않으면 소방에서 OK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때요? 통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구나. 요런 거를 잘 알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자, 일단 제일 중요한 항목이 뭐다? 계단. 이건 또 내가 다시 만들려면 비싸잖아요. 물론 이제 외부로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가능한 건물이고 가능하지 않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건 사전에 잘 알아보셔야 돼요. 왕관기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가 건물을 볼 때 얘기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일단 계단이 2개가 있어야 된다는, 통로가 2개 있어. 이거는 어떻게 이 큰 비용 들잖아요. 자,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된다? 스프링쿨러 라인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스프링쿨러를 이제 위에서 화재가 일어나면 이제 물을 뿌려주는 그 기계잖아요. 그런 게 왜냐면 없다 하면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경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여러분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제가 약간 인테리어에 대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그거와 관련된 득을 받을 수 있게끔 칸막이 공사 같은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건 문제가 안 되겠죠. 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 상가와 관련해가지고 요즘에 공실상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상가가 특히 경기도 일대에도 잠깐 검색을 해보면 1억 5천인데 1,700까지 떨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것들은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이것도 보세요. 9억 3천에 감정이 됐는데 3억 1,8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아이고, 여기 성남시 수정구인데요. 20억짜리 감정인데 9억 8천까지 떨어지고요. 상가 시장이 이렇습니다. 6억 천인데요. 2억 천까지 떨어졌어요. 여러분 몰랐죠? 네. 상가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죠?
예, 왜냐면 특히 이제 경매, 공매, 부동산 투자를 처음에 하는 입장에서는 상가 투자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두렵기도 하고 경험도 없고 그동안 이제 내가 봐왔던 것도 공실도 많이 이렇게 보고 하니까 좀 이렇게 마음이 뭐 이렇게 막 내키진 않거든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되게 하는 방법을 깊이 있게 공부가 돼 있다면 이 물건은 거기에 부합된 여건을 갖고 있네. 이거는 이 멘토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한번 도전해볼까? 이렇게 또 요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여러분의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오늘 또 하나 안겨드리려고 이 방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러분들 이 부동산은요. 돈이 되지 않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예, 그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부동산을 정말로 정말 보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정말 웬만큼 좋았던 부동산도 정말 쓰레기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 결국은 누구만 잘하면 돼요? 나만 잘하면 돼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걸 활용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부동산으로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베프 옥션에 오십시오. 예, 그 힘듦 제가 확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베프 옥션이 이번 주에 6월달 개강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 평일반은 목요일에, 주말반은 토요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아울러 우리 초보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바라며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나바나님 스포츠 갑자기 네. 네. 도승진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우리 권유미님, 네. 미라클제이미님, 임지호님, 또 진상님, 킬러 진상, 유진상, 우리 유진상 회원님이구나. 그죠? 우리 저번에 음성통화했던 주인공 여러분들 아시죠? 그 1,000만 원으로 투자해가지고 물론 신용대출 4천만 원 땡겨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지만 6개월 만에 1억 5천 원을 벌게 된 그 목소리 청년이 이름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죄송합니다. 반가워서 지금 영어로 이렇게 킬러라고 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똥스님, 고시텔 계단은 층수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계단 두 곳이 4층 이상이었던가 맞는 얘기예요. 좀 아시네요. 자, 신홍님, 네, 소소한 팁까지 감사합니다. 네, 뚜뚜밥죽이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훈민교주님, 안녕하세요, 메토님. 회원분들 상가 너무 갖고 싶어요. 네, 우리 모두 건물주 되자고요. 그래요, 화이팅! 응원하겠습니다. 훈민교주님. 이수님, 171차. 네, 응원하겠습니다. 리아로사 소소원님, 책으로 공부해서 아파트 한번 다가구 한번 낙찰받아봤습니다. 이제 퇴직해서 본격적으로 경매 다시 시작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영상 보면서 많은 도움 받고 있어요. 학원서 직접 뵐 기회 오기 기다립니다. 그렇군요. 우리 리아로사 소소원님께서 저희 베프 옥션에 오시게 되면 제가 리아로사 소소원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도대체 리아로사 소소원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진짜 요거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디가 탄생할 수 있을까요?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보통 분이 아니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황기래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화님 안녕하세요. 네, 인사 주셨어요. 네, 참 또 많은 분들이 인사를 주셨네요. 최현주님 245일차. 네, 좋습니다. 바따구따님 1301일차. 네, 감사합니다. 아띠니님 534일차. 네. 자, 비타민님, 멘토님 산다고 했을 때, 이 질문과 관련된 건 토요일 날 주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희천님, 등기하고 매매사업 잡아던데, 여러분들, 그래요. 자, 감사합니다. 태부성님도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주 활기차고 신난 햇살이 아주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 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프 옥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화이팅!